있어요. 굉장히 기분 좋아하세요. 특히나 되게 불안해하다가 아이들이 혹시나 걸릴까 봐 걱정해서 오셨다가 또 음성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이랬을 때 가시는 표정 보면 상당히 밝으시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양성이 되면 어떨까? 양성이 되면 어떨까? 양성이 되면 그분들의 얼굴 표정, 특히나 제가 생활치료센터에 고등학생 한 명은 정말 자기는 학교 더 이상 갈 수 없다. 자기 친한 친구한테 자기 양성인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모든 학교에 다 전파를 해버렸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부모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설득하고 그러지만 또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좀 완화시켜 보려고 선생님들한테 전화해서 애한테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좀 해달라. 친구들도 동원해서 좀 전화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까지 진행했는데도 아이가 정말 태어날 때까지도 그게 극복이 안 돼요. 사실은 검사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해서 양성이 나오면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떻게 쳐다보는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때 주위에 혹시나 확진자가 있으면 그분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좀 해서 응원을 해라.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사람이 악마처럼 막 마귀에 뿔 달린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그냥 우리 옆에 있던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하고 똑같다. 근데 그게 실제로 안 지켜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침이 최근에 바뀐 걸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양성이지만 10일이 지나면 양성이지만 퇴원이 돼요. 격리시설 또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자원을 좀 배분하면서 환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한 거여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검사를 당장 지금 가서 해도 양성이 나올 사람이지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퇴원이 되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무슨 독일인가의 어떤 유럽의 어떤 논문 중에 하나가 배양이 안 된다. 시간이 한 4일이나 5일 정도 지나면 뭐 균 자체 배양이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전염력이 없는 걸로 봐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 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깜깜이 환자라는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일단 양성 판정을 받아도 10일 이후면은 전파력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 건데 저는 네.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광주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마라는 논문지 실렸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네. 굉장히 엄청나게 높은 논문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드라이브스루 이야기하면서 코하고 입에서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던 사람들이 가래 검사 아래쪽에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온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희 그 에디터들 와서 이렇게 심사하면서 이게 진짜 사실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 죽은 유전 그 미생물 그 RNA의 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확신할 수 없거든요.